어려운 시장이지만 11월의 기대를 품고 함께합니다. 11월 첫 금요일. 항상 최고의 전략을 주시는 이분과 불금을 장식합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부평지점 지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엔 또 인천에서 먼 길을 와주시네요. 고맙습니다. 근데 시장이요, 지점장님. 지점장님의 최고의 전략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은 장이 10월 내내 펼쳐졌습니다. 자, 11월은 좀 나아질지 여쭤봐야 될 텐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쉴 때 주도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부터 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잘 나가다가 10월 거의 말부터는 다 같이 좀 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11월에 주도주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좀 거의 선반영이 됐다?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그래서 많이 올라서 특히 물론 차별화돼서 많이 오른 맞아요. 것도 있고 좀 소외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은 좀 숨고르기 하는 10월 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볼 때 제가 보는 거는 한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약바이오의 특징을 본다면 과거에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선스 아웃을 하고 이렇게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임상을 하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신뢰를 잃었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지금 흐름을 본다면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1조에서 많게는 5조 원대까지의 기술 수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성과를 내주었고 또 거기에 두 번째는 돈 버는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는 좀 주춤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사상 최고가 수준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DMO, CMO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는 계속적으로 중국의 계속적인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시장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 버는 바이오가 펀더멘탈이 든든해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이런 기술 수출하는 회사들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기술이 뭐냐면 하나, 두 가지의 어떤 기술 수출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이후에도 다양한 또 약물을 아니면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아졌다라는 점, 결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서 지금 쉬고 있지만 달라진 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달라진 건 없다. 결국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여기에 지금 11월 4일 그러니까 4일부터 미국에서 지금 월드 ADC 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네. 이 월드 ADC 컨퍼런스가 열리면서 우리나라 올해 기술 수출을 했던 회사들이 아시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예를 들면 ABL 바이오 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고 여기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참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이 11월 달에 또 ADC에 대한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모멘텀도 있고 이슈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발표라든지 등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멘텀은 학회로 보시는군요. 미대선에서도 양당 누가 돼도 좋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멘텀 대기할 때 말씀하신 주인공 ADC가 다시 주도권을 잡게 될지 알테오젠 오늘 빠지고 삼바는 반등 주고 리가캠도 쉬거든요. 어느 쪽을 보는 게 답인가요?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주가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현재 ING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리고 지금 CDMO 또 CMO 그리고 또
그 외에 다양한 그런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내년 2025년에도 제약바이오는 인간의 가장 큰 저는 숙제라고 생각하는 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렇죠. 그게 제일 수명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여전히 좋고요. 반도체는요. 지금 기조가 살짝 바뀌어요. 지지난주, 그러니까 10월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고서는 주간으로 하이닉스가 쭉쭉 올라가면서 역시 HBM이구나, 엔비디아 상승 효과를 누리더니 딱 10월 마지막일 분위기를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땐 삼성전자가 주간 하락 4주째 뒤있고 이번 주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와 빅테크 실적을 소화했잖아요. 아쉬웠지만 HBM 기대감. 그럼 저가 매수에 나서도 될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주가 흐름 월봉을 한번 보시면 월봉 볼까요? 네, 예. 한번 보시면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5,700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해 7월 달에 88,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59,000원까지 빠졌지만 그 주가를 보면 월봉으로 보면 이제 직전 저점, 그러니까 전저점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말씀드리면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바닥이야 하고 내가 지금 현금에 플러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투를 할 때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분할식으로 적립식으로 계속 여기서 모아 나간다면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장기적으로 내가 보고 투자를 한다라면 직전의 고점이었던 8만 원대까지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BM에 대한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 나올 것이다, 계속 이야기가 시작해서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AI는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지난달에 그 챗 GPT 시연회, 강연회, 설명회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미래 사회는 AI를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않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본다면 키오스크나 서빙 로봇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이제 AI를 활용한 다양한 부분들이 물론 헬스케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연결되는 부분도 AI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다 되지만 삼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임직원분들이 최근에 공시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한다는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부장 쪽의 기회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머니콜딩스가 상한가인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소부장 쪽에서는 워낙 올해 좀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들 물려 계시죠. 네,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여기서 반전될 수 있는, 특히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올해에 대한 부분보다는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크거든요. 네. 삼성의 어떤 그런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인대가 다음 달 이제 이번 달이죠.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돼요. 이번에 10조 원 이야기 있는데요. 중국 부양 기대감으로 올랐던 쪽이 다 쉬었잖아요. 이쪽 다시 잡을 때예요? 중국 쪽 얘기는 항상 나오지만 시장에서 이번에 다행히 PMI 지수가 50대를 넘어서면서 경기가 확장 국면, 그러니까 돌아선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당장 어떤 기업들의 어떤 숫자가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고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 소비 시장도 되고 생산 시장도 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또 국내 기업의 수혜주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11월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 간략하게 들을게요. 11월, 이제 12월 2달 남았는데요. 네. 항상 연말 되면
고배당주, 연말 고배당주 관심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많이 빠져 있다고 본다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산 게 통신주, 금융주에 대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외에도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올해 짧은 2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연간으로 놓고 본다면 꽤 큰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주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사는 그런 뭐 통신이나 금융주도 좋지만 개별적으로 배당률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뭐 시장 자체가 11월을 약간 불확실성 해소의 장으로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군요. 키워드 기억하겠습니다. 최고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지점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 금요일 시간 물러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